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이제 국민대학교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저희 한 원장님하고 이제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올해 가장 큰 핫 이슈가 바로 이 국민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는데 일반 논술이 아닌 약수령 논술을 신설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현재 지금 고3 분위기에서 이 국민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해야 돼? 뭐 말아야 돼? 이거 내가 접근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국민대의 논술 전형은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뭐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논술 잘 본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최저가 있어요. 인문 자연계열 둘 다 2합 6. 자연계열은 탐구능 과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인문계 기준에서는 전체 10문항 중에 국어가 8, 수학이 2개, 자연계는 국어가 2개, 수학이 8문항입니다. 아무래도 출제 범위 기준에서 봤을 때 다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계만 수학에서 미적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올해 이 고사 시간 기준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2025년 11월 24일 날 일단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뭐 요렇게 좀 일단은 알고 계시고. 자, 일단 국민대 약수령 논술의 기본적인 뭐 특징, 아까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체 226명 모집이고요. 인문계열이 73명, 좀 적게 뽑죠. 대신 자연계열이 거의 2배입니다. 153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2합 6입니다. 2합 6. 학생분을 반영하지 않고 일단 시험 보는 시간이 90분이에요. 90분에 10문항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단문형 위주 뭐 서술식 다완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그냥 약수령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예, 약수령 시험이에요. 약수령 논술 그 출제 방향에 대해서 이미 그 기출문제나 예시안들을 보여줬어요, 국민대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돌려봤을 때, 각각의 일단 출제 범위, 뭐 답안의 유형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인문계열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항들이 나올 것 같냐. 일단 예시안을 기준으로 하면은 크게 5가지 정도의 종류였어요. 일단은 문법 국어 문제, 문학 독서 융합형, 비판적 사고형, 철학 예술 개념, 문학적 정서 해석. 물론 이거는 실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해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이제 모의고사 이제 기출 예시안들이에요. 모의고사 기출 예시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런 것들을 지금 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구분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뭐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건데, 일단 접근을 할 때, 어느 정도 공부하고 접근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국어니까 수능 국어 기준에서 어느 정도 체감 등급일까? 일단은 뭐 기본 문법 문제는 쉬워요. 국어 3, 4등급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고, 문학, 독서, 융합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2, 3등급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왜냐면 의도, 파악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일단 제시문을 기본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시문 파악부터는 일단은 국어 기본 실력으로 3등급 이내 무조건 들어와야지만 제시문 파악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4등급부터는 제시문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90분 안에 못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뭐 추론, 창의적 문장 완성 뭐 이런 거 있죠. 과학문학 통합사고. 여기는 이제 1, 2등급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 수업하고 EBS의 수투, 수안 요거를 충실하게 하는 걸 기준했을 때 수능 국어 2등급 정도는 나와야 일단은 8개 중에서 최소한 7개, 6개 이상은 맞추지 않겠느냐. 요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개에서 7개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어 2등급 정도 수준. 물론 3등급부터는 해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3등급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4등급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어 4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했을 때 그래도 3등급 안쪽으로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을 때 한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문제 유형들은 대부분이 이제 단답형 계산 문제이긴 한데 상당히 계산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수능형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서술 요구를 하고, 사고력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풀이하고 계산 능력.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산 문제가 심플하게 나오진 않는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미적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 1, 2 미적분 기준해서 단순 계산형 문제도 수학 기준에서는 2, 3등급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좀 빡셀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능보다는 좀 부담이 낮을 수는 있다. 문제풀이는. 왜냐면 이게 정답만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리 논술이 아니야. 이거 수리 논술 아닙니다. 수리 논술이 아니니까 풀이는 필요 없어요. 다만 실전 부담이 낮은 거지 레벨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한 2에서 3등급 정도라 보시면 되고, 이제 국어 문항에 대해서는 인문계보다 훨씬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판단해 봤을 때. 왜냐하면 주로 자연계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정보 추론 문제거든요.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국어 3등급 수준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뭐 2등급이면 너무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국민대 약수령에서 자연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어가 2등급 정도 들어갈 정도는 아닐 거다. 아마 3등급, 4등급 정도 레벨이라고 하면 국어 2문제 중에서 1문제 맞추기 정도 뭐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학 문제에서 수학 8개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플러스 알파.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수학 2등급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실제 문제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하지만 현재 예시안들에 있는 문제 레벨로 기준을 잡고 그거와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면 요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빡빡하다. 자연계열도 이제 수학 기준에서 2등급은 거의 무조건 확실한 것 같은데, 뭐 3등급 초반이라고 봅시다. 3등급 초반 정도 내외는 돼야지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2함 6이라는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빵 본인의 메인 과목은 2를 찍고 하나는 4를 찍는, 예를 들면 이제 2 플러스 4 전략을 사용해야지만 충족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대에 우리가 이제 논술을 왜 하느냐. 일단은 내신이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저가 생각보다 낮아요. 숭실대 2함 5잖아. 그거에 비하면 2함 6.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는데, 다만 메인인 국어 수학은 그래도 2 플러스 알파 나머지 한 과목이 이러한 조합의 2함 6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3, 3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학교 수업 뭐 기반 출제라고 이거는 학교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국민대가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대가 오피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 유형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기출하고 예상 문제 얘는 줬어요. 근데 진짜인지는 아직 모른다. 진짜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진짜로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낼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믿어야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빡세게. 언제? 진짜 여름방학부터는 언제까지? 최소한 수능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보는 날까지는 진짜 죽어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뭐 내신 대비에 하듯이 뭐 한 달 빡세게 입가한 게 아니야. 그냥 7월 중순부터 그냥 11월 예를 들면 말까지는 최소한 한 4개월이잖아요. 4개월 진짜 내가 재수생이다. N수생이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못해도 14시간 이상 공부하세요. 진짜입니다. 그 정도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 가는 겁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말아주세요. 준비 전략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일단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라. 그게 니네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입시를 보다 국민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 국민대가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반응들의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어요. 야, 이건 내가 진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 얼마나 어렵겠어, 아유 씨 해봤자 의미가 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생각에 따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올해 대입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시를 보다 오늘 국민대 약수능 논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의 논술 전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